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맞닥뜨리는데 오전부터 정말 겁이 났죠.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한 4% 폭락한 장을 좀 맞이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겁을 좀 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제 장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시장이 좀 방어적이었어요. 그리고 매수세도 좀 유입되면서 수급도 들어오면서 종목별로는 이제 플러스 내지는 강세 띄는 종목들 나왔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셀트론 그리고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 기준으로 실적도 좋게 나왔고,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방어적인 측면의 섹터기도 하잖아요. 이 실적이 나오는 어떤 전통적인 시총 상위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방어적이었던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전통 제약사들은 주가가 최근에 좋았어요.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빅테크 중심이었던 시장의 약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후로는 여러 가지 사태들, FMC 우려감이라든지 물가, 그리고 전쟁, 러시아가 핵을 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투심을 악화시킨 것 같은데,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폭락하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항상 이제 시장은 그래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미국의 빅테크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좋게 나오는 기업도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실적적으로 컨센 대비 좀 안 좋은 것들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애플, 내일은 또 애플 또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어느 정도 출렁출렁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이런 형태가 변동성이 커진 구간대에 들어온 것 같고, FMC에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좀 돼버리는 게 빅스텝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게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셀트론 호재가 나왔고, 셀트론에 대해서 좀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식량 테마가 오늘 음식료 업종 주요 종목과 함께 이제 폭락을 했는데 어떤 의미고, 끝난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1% 약세 마감했고, 거래대금 12조니까 적지 않았죠. 2639포인트 마감했고, 상승 종목 수가 19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695 종목으로 압도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6% 빠졌고 896포인트 마감했고, 9.4조 원의 거래대금이니까 적지 않게 터졌네요. 상승 종목 수 29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100 종목으로 압도적인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6,800억을 코스피장에 팔았는데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 자금은 나갈 수밖에 없고,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265원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참 무섭네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지금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도 오늘 코스피에서 2,400억을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은 124억 팔았고, 별로 안 팔았네요. 기관이 1,800억이니까 많이 팔았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259 계약을 순매수했는데 선물은 그렇게 안 팔았네요. 어쨌든 어제 이제 미국 나스닥이 3.9% 빠지는 정말 무서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보시면 차트 보시면 내리꽂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우도 2.3%, S&P도 2.8% 밀리면서 전저점 부근에 다다르는 형태, 다우도 전저점 부근에 다다르는 형태로 되고 있고, 오늘 니케이 증시, 일본 증시는 밑꼬리를 좀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1.1% 빠졌네요. 홍콩은 0.5% 올랐고, 최근에 이제 가장 낙폭을 크게 보였던, 전저점 완전 깨버렸던 상해 증시가 2.4% 강세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대만이 2% 빠진 게 좀 크네요. 추세가 완연하게 좀 하락으로 쭉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TSMC도 주가가 좀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만 증시가 그래도 그나마 받쳐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소맥, 대두, 옥수수, 대두유, 낮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추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식량 관련된 종목들 너무 막 초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한번 먼저 업종부터 볼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업종 지수 차트를 보면요, 그래도 코스피 양봉으로 전환됐죠. 그래서 여기서 음봉으로 깨버렸으면 투매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투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안 나오고 받쳤다는 거 여기서 좀 긍정적인 건데,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아직은 조금 더 하방으로 더 밀어버릴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상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밑꼬리 그리면서 올라오긴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주요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좀 뭐 좋은 형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 추세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아직은 보수적인 어떤 전략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어떤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식량 관련된 기업들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한탑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상한가 막 이제 세방 막 이렇게 날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갑자기 장 중에, 장 초반이죠, 여기서 9시 40분경 정도 되겠네요. 요때부터 일제히 이제 상한가 치던 것들, 최근에 강세 보인 것들이 급락하면서 다른 어떤 식량 원자재 관련주들까지 싸그리 다 같이 내리꽂히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형태를 뭐 저도 오랜 기간 뭐 단기 거래도 하고 하면서 테마주도 보면서 많이 봤던 형태인데요. 전부 다 끝장나는 그런 어떤 건 아니에요, 사실. 너무 과열되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한일사료 이런 것들 너무 이제 과열되고 급등한 것들이 완전히 폭락 급락이 나오면서 다른 어떤 그 같은 섹터 내의 다른 종목들까지 사실상 밀어붙인 건데, 얘네들이 조금 이제 급락 형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사실 다른 이 식량 관련된 섹터, 원자재 관련된 섹터에서 다른 종목들은 여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여전하다. 아직까지 뭐 곡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에 잠잠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하에서 일단 물량을 돌리고 수급을 돌린 차원에서 과열을 시키는 차원이지, 이게 끝나는 어떤 형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 팜스토리 이런 것들도 상을 막 뭐 한 방 두 방 치고 막 오늘도 시초가부터 한 20% 가까이 막 밀어붙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강력하게 이제 특정 집단부터 나온 거죠. 고려산업도 장대 음봉으로 거의 상을 찍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끝난 거고, 고점이 찍힌 거고, 고려산업이라든지 한탑이라든지 한일사료라든지 최근에 이제 초급등했던 뭐 샘표 이런 것들이 고점이 찍히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 전부 다 끝나는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준 것들이 있어요. 줄어든 것들이. 그런 것들은 사실 추후에 이제 시세가 터질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오늘 식량 관련된 이런 어떤 인플레 관련된 기업들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 거래 하시던 분들은 좀 놀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패턴을 많이 봤던 저의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과열된 건 죽고 이제 다른 놈들에서 이제 시세들이 또 나오겠구나, 이런 정도를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자금이, 단기성 자금이 딴 데 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왜냐면 뭐 인플레가 꺾인 것도 아닐 뿐더러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닐 뿐더러 금리를 올려봐가지고 뭐 인플레를 꺾으려고 이제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금리 올린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전히 인플레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수급은 유효하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건 끝장났지만 과열되지 않은, 시세가 터지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는 그런 또 섹터군, 업종군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사실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요 정도
나머지들은 별로 좋은 것들이 좀 없었죠. 밑에 단에서는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편이었고, 또 이제 펄어비스가 중국에서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했는데, 야, 순위가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 시세가 오늘 막 한 1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투매가 더 연출되고, 오늘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네요.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000억을 판 게 셈이네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고 해서 참 이 게임주는 뭐 신작 출시 현실화되면 거의 대부분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위메이드 정도가 이제 그때 막 올랐지, 신작 출시하고 오른 종목을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도 3.5, 오늘 게임주 많이 빠졌죠. 스튜드래곤 콘텐츠 게임 뭐 이런 엔터 쪽은 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코스닥 종목들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 4% 밀렸고, LXM9는 오늘 3% 정도 밀렸고, 그래서 오늘 지수 영향을 그대로 받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바이오 섹터는 조금 이제 나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LIG 넥스원이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했어요. 와, 이렇게 수주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입니다. 지금 시총이 1조 8천억이잖아요. 분기에 한 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5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세트레가이 4%, 캔코아 6.9%, 제노코 4%, 벳셀은 이제 UAM 관련 주죠. UAM 관련해서 벳셀 16%. 그래서 방산주들이 좀 좋은 흐름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이었네요. 그래서 이쪽이 좀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주 좋았는데 오늘 다른 쪽은 뭐 보합 정도였고,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오토에버가 2%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흐름들, 오늘 GC셀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와,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영업이익이 360억, 전년 동기 대비 800% 증가. 그래서 이게 이제 검체,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제 진단 그 검체 운반하는 사업, 그거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폭증하면서 뭐 다른 쪽으로도 이제 기술 이전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녹십사 셀을 합병하면서 거기 또 실적까지 잡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300억이다. 야, 1조 수준인데 시총이.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 어쨌든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이 2% 상승하면서 기관들이 엄청 땡겼어요. 그래서 이번 아스코의 가장 주인공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주인공은 유한양행입니다.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그래서 오스코텍도 오늘 0.76% 상승했고요. 코아스템도 2% 상승. 오늘 네오이메텍은 3% 빠졌고, 바이오 종목도 뭐 선별적으로 이제 오르고 내렸네요. SK바이오팜이 0.9% 상승했고, 그래도 시총 상위 바이오 주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상승했으니까 다 상승했네요. 셀트리온, 삼성, SK 계열 쪽은 다 상승하는 모습으로 뭐 좋은 모습 된 것 같고, 해성DS 계속적으로 3% 상승으로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 지수는 약세였지만 또 선별적으로 또 강세 띈 종목들 따로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별 투자, 개별 투자의 어떤 구간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이 오늘 2,400억을 코스피에서 순매도했는데 의약품에서는 460억을 순매수했어요.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제약 쪽에서 순매수를 했죠. 63억. 그래서 양시장에서 기관이 오늘은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순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 동시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순매수 종목 리스트를 좀 보면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기아, 삼성 엔지니어링,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 또 아모레 퍼시픽이 저점대를 좀 다지려나 보네요.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SOL, 포스코케미칼 이런 기업들, 유한양행이 와우, 오늘 수급도 좋고 위로 좀 올라오는 형태. SK바이오팜, 바이오 종목들도 이렇게 좀 보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오늘 위메이드, JYP, 엔터나 게임 쪽
낙폭을 좀 보이기도 했던 종목 중에서 또 이제 순매수는 좀 들어온 형태였던 것 같고, 셀트론 제약, 그리고 에빌 바이오, 휴마시스, 현대바이오, 시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테스나, 원익 QNC,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형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 이슈적인 부분에서 셀트론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얘기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셀트론 이슈죠. 네, 뭐 상당한 어떤 호재가 나왔는데요. 셀트론이 이제 에브비, 이제 휴미라 이제 그 오리지널 사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갖고 있는 에브비에 이제 특허 합의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플라이마를 내년 7월달, 2023년 7월달부터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해졌고요. 예, 지금 뭐 세계 최초 이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서 유럽에 이제 승인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셀트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고농도 휴미라 이제 시밀러를 통해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됐다. 아마 이제 어제 강세, 그리고 이제 셀트론 그룹의 어제 강세, 그리고 오늘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을 보인 이유가 이 이유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뭐 정부가 뭐 바이오 업종 밀어준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셀트론이 유독 최근 이틀 동안 최근에 이제 또 저점을 높이는 아주 좋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 추세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뭐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가 뭐 블록버스터로서 이제 매출, 글로벌 매출 막 순위권으로 들어오면서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비의 이제 휴미라,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요거를 매출을 꺾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정복하느냐가 아마 이제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셀트론이 가장 유리한 입지에, 미국 정복의 입지에 섰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맞겠죠. 그래서 휴미라 미국 특허 합의 최종 완료로 미국 판매 걸림돌이 없어졌다.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출시는 이제 암젠보단 늦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어떤 이런 상품성으로 약 21조 원의 미국 휴미라 시장 진입에 집중할 것이다 하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요. 연내 허가 승인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7월 출시니까 연내 승인 기대를 받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내년 7월부터 유팔라야만 미국 내 판매에 돌입할 수 있게 된 이제 부분이 됐고, 셀트론은 지난 2020년 11월 미국 FDA에 유플라이마의 허가 신청을 완료해서 연내 허가 승인을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특허 합의에 따라서 내년 7월부터 고농도 제형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미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그 고농도는 저농도 대비해서 투여량을 이제 절반 줄인 거죠. 고농도 말 그대로. 그래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레스3, 요 구연산염을 제거한 제형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저농도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셀트론이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유럽에 이제 승인까지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죠. 셀트론 지난해 2월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등 휴미라가 보유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EMA로부터 유플라이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으며, 유플라이마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셀트론 헬스케어를 통해서 유럽 시장 판매를 개시를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상보다는 빠르게 이제 판매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 위드 코로나 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속도도 이제 가팔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올해 2월에는 유럽에서 40mg 용량에 이어서 80 용량 제형의 추가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환자 및 의료진 니즈에 따라 보다 폭넓은 처방이 가능해진 호재까지 나오게 됐었죠. 어쨌든 뭐 국내에서도 유플라이마 판매 허가를 획득했고, 셀트론 제약이 이제 국내 판매 담당하니까 3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나온 얘기, 캐나다 쪽에서 유플라이마 판매 허가를 획득했죠. 그래서 이쪽 시장도 조단위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여기서 직판을 하죠. 캐나다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북미 지역 진출을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유플라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는 미국 AbbVie가 판매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으로 작년 약 우리 돈으로 2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엄청난 약 하나가 25조 원이 판매됐어요. 와, 엄청나네요. 이 중 미국 시장 규모는 약 21조 원.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셀트론이 이제 유플라이마를 이제 개발해서 유럽에서 판매하잖아요. 유럽 시장이 뭐 거의 대부분이겠죠. 3, 4조 될 겁니다. 거의. 예. 유럽 시장이 요 정도 되고 나머지가 지금 21조가 미국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을 정복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 업사이드가 상당히 클 수도 있는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내년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셀트론의 어떤 최근의 어떤 주가 흐름은 명확합니다, 사실. 뭐 100%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바닥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시면서 지금 저점대를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죠. 셀트론 관계자는 이번 특허 합의에 따라서 아달리무맙 최대 시장인 미국에 유플라이마를 안정적으로 출시하게 됐다며 이른 시점부터 미국 시장에 진입해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미국 내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 해서 셀트론 측에서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출시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특허 만료가 이제 내년 1월이에요. 내년 1월이고 유럽은 이제 이미 풀렸으니까 이미 판매하고 있고 고농도 제형은 이제 셀트론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는 다 이제 저농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이제 출시할 때 당연히 저농도로 개발된 회사들을 말고 셀트론이 출시 시기는 좀 늦죠. 암젠이 지금 1월 달에 출시할 거고 또 이제 에피스도 6월 달에 출시할 거고 한데 결국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서의 어떤 차별화된 경쟁을 갖고 있는 셀트론이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어떤 특허 합의가 정말 이 21조 원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거 얼마나 잠식해 나갈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사실 항암제보다는 그렇게 침투율이 높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램시마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그 정도 항암제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워낙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한 1, 2조 정도 떼먹어도 점유율 뺏어와도 얼마입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어쨌든 셀트론의 이제 이제 특허 합의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게 좀 명확해 보인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내년이 좀 기대되는 어떤 내용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셀트론의 이제 밸류 수준도 12개월 포워드 이제 퍼 기준 30배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아무리 시밀러 사업에 대해서 밸류를 낮추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휴미라의 어떤 미국 출격이 예정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밸류단의 어떤 부분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명확한 또 이제 시그널이 이제 오늘 나온 거죠.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때는 여러 어떤 펀더멘털 내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향후 이제 모멘텀, 신약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주가의 어떤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기술적인 어떤 차원의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펀더멘털 요소랑 기술적인 어떤 분석의 어떤 요소랑 거의 비등하게 비중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고 타이밍을 잡고 하는데요. 셀트론은 이제 명확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 중장기평선 깨지면서 저항을 계속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추세가 하락일 때는 이게 호재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빠집니다. 이게 주가의 어떤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닥권을 형성할 때 보시면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올려쳤다가 또 중장기 입형을 저항받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앞선 매물대들을 흡수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것들이 잘 소화돼서 나아가게 되면
저점을 높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 저점을 안 깼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저항을 받았어요. 왜냐면 매물이 워낙 거대하니까. 2년간의 매물이 앞에 있으니까 2018년, 2019년도 매물이 거대하게 앞에 있으니까 중장기 평선 부근 거대 매물들이 저항을 이제 준 거죠. 근데 보시면 또다시 여기서 저점을 높였어요. 여기보다도. 그렇죠. 이게 기술적인 분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점을 높이는 고점이 뭐 낮아지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바닥을 형성할 때는 저점을 높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높이는 어떤 가운데서 이평선의 밀집이 벌어지죠. 이평선의 밀집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480일 이런 이평선은 그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이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가격이에요. 예, 엄밀히 따지면 저점을 확인하고 턴을 하는데 우리가 활용할 때는 그게 매물이 소화되는 어떤 측면인가, 이평선이 밀집된다는 것은 점점 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많은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몰려 있다는 걸 의미하고 결국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을 가요. 왜냐하면 본전 정도에서 지금 계속 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평선 몰려 있다는 거는 이제 본전인 사람들이 여기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몰려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팔아요. 그러면 이제 위든 아래든 가야 거래량이 발생하는 게 또 이제 주식의 어떤 시세의 어떤 원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터지면서 저점을 깨버렸죠.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으로 원래 가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투매 물량이 빵 나오면서 올려치는 형태가 나온 겁니다. 호재가 나오면서 또 코로나 이제 치료제 만드는 어떤 모멘텀. 그러면서 중장기 이평선의 부근에서 매물을 한 번 더 흡수하고 블록된 물량 잘 흡수하고 정배열의 어떤 흐름으로 돌아섰죠.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 중장기 이평선이 밑에, 단기 이평선이 위로 올리면서 이제 평균적인 이제 매수 단가의 구간대 이상에서 가격이 놀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이익권에 들어가는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이 전개되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의 압박은 덜해지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좀 수월하게 상승의 추세권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시세들이 이제 났죠. 2020년도.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게 이제 판매가 좀 안 됐는데 어찌됐든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개발하고 나서 거대 수급들이 이제 이탈하는 어떤 흔적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또다시 똑같죠, 패턴이. 2018년도부터 꺾일 때 흐름하고 중장기 평선 이탈하고 저항받고 또 이탈하고 저항받고. 그렇죠. 근데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깨지거나. 그렇죠. 그러면 아직 저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저점을 높이는데 했는데 깨버렸어. 그러면 이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의 부근에서 여기서 이제 저점인가? 저점을 좀 높였네? 했는데 올라가는 추세 나오다가 121선에서 저항받는 상황에서 뭐가 나왔죠? 블록들이 나왔죠. 블록들이 나왔으니까 매물의 압박이 굉장히 거센 거잖아요. 막 나오니까. 근데 최근에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사실 저점을 여기서 더 깨버렸으면 또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이틀 연속 나왔고 수급도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개선된 흐름으로 전개됐고 또 이제 휴미라 이제 그 특허 합의라는 상당히 또 임팩트가 있는 그런 어떤 이슈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거는 전체 지수가 안 좋았어요. 그쵸? 전체 지수, 글로벌 지수도 안 좋았죠. 어제 미국 나스닥 기준 거의 한 4%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를 떴다는 거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시장보다 강한 수급이 이 섹터에 붙기 시작하고 이 종목 그룹주에 붙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다는 시그널로서 굉장히 신호로서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이 저점대를 통과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평선 밀집이 필요하다.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이 몰리는 지점이 돼야 이제 더 이상 파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게 딱 트리거만 작용하면 추세가 정별로 전환되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 아직은 이평선의 밀집이, 이평선이 이게 더 모여야죠. 이게 더 모이고 해서 뭐 이평선이 막 밀집돼 가지고 어떤 모멘텀으로 뚝 이렇게 올려 세우면서 현재가가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된 어떤 패턴이 전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이 부근 정도가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가 저점대 형성한 어떤 구간대 락바텀 정도가 되는 흐름이 최근에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 또 호재가 하나 큰 게 나왔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또 이제 이게 또 제약바이오 기업이잖아요. 임플란트. 이 기업에 이제 엄청난 횡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 종목을 편입한 어떤 펀드들에서 이제 자금 이탈과 함께 다른 바이오 주식들까지 팔아야 되는 어떤 정말 악재의 연속이 연쇄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안 좋았죠, 바이오 쪽에. 그래서 바이오의 센티를 또 악화시킨 또 원흉 중에 하나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결국은 상패를 피하고 거래가 재개돼서 내일부터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측은 뭐 주주한테 좀 미안한지 300억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제 좋은 호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센티가 점점점 좋아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내일은 이제 또 아스코라는 또 종양학회 또 이제 초록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조금 아스코에서 좀 임팩트가 있는 발표들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강했단 말이죠. 이 센티가 점점 계산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이오 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모이고 있다. 이렇게 좀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테 임플란트는 이제 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내부 그 관리가 얼마나 안 되면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참 알 수가 없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당사의 주식 거래 재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주주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3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고 매출액 1조 원 돌파에 올해 사업계획 실현을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2,300억이니까 엄청 커요, 사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0억. 그래서 뭐 상패보다는 이제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 정도는 되니까 회사가 또 잘 나가고 하니까 어쨌든 거래 재개는 되고 뭐 다시 또 주가가 그렇게 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 목표가 매출액 1조 원에 영업이익이 1,700억. 뭐 해외 법인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대해서 M&A까지 추진하면서 어쨌든 글로벌 치과 기업으로 올라서겠다는 뭐 그런 목표를 제시했네요. 어쨌든 바이오 섹터에 상당히 좋은 어떤 내용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뭐 개인적으로 좀 사고 싶지는 않네요, 사실. 하여튼 뭐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신설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신정부 또 신정권의 어떤 5년이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지원과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흐름으로 정책으로 이제 나아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제2의 반도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중요성을 코로나 전국에서 확실히 아마 인식을 했을 거고,
잠재력 자체도 또 제2의 반도체 정도에 되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발표를 한 걸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섹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이쪽은 또 엄청난 시세의 폭발을 낳는 그런 분야고 섹터고, 또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식 투자의 자산을 또 거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또 업종과 종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분야에 대한 생각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고, 저는 더욱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더 집중하고 더 강력하게 베팅하는 전략을 통해서 남들이 긴가민가 할 때 확신을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은 엄청난 부를 반드시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지수 약세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이제 주로 보거나 이제 바이오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또 좋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느낌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섹터별로 좀 다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인플레 관련주들은 뭐 시장이 꺾이든 또 시세 터지는 것들은 계속 터져왔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수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약간 리스크 관리를 가져가면서 또 종목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서 한다면 지금 시장 현명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함께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내용들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